광저우는 무역으로 천년을 번성해온 천년 상업 도시라고 불리는데요. 현대에도 수천 개의 도매시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의류부터 액세서리, 전자제품, 홈데코, 신발, 가방, 원단, 장난감, 주방용품, 미용제품까지 40여 가지의 카테고리별로 전문 도매시장이 도시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류, 원단, 신발, 액세서리, 패션 잡화, 전자 도매시장의 위치와 규모, 운영시간 등 시장 분위기와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저우는 전 세계에서 의류 산업 체인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로 중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류 도매 허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전부터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소싱하러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광저우 의류 도매 시장입니다. 디자인, 원단, 가공, 물류까지 한 곳에 모여 있어 최신 유행 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의류에 특화된 플랫폼 쉬인에 있는 제품이 거의 다 광저우에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류 도매 시장은 광저우 서북부에 위치한 광저우 기차역 상권 13행 인근 샤허 이 세 곳이 광저우 의류 도매의 축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상권마다 취급하는 품목과 가격대 분위기가 다른데요. 광저우 도매 시장에서 샘플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최소 MOQ는 있습니다. 상점마다 다른데 많은 곳은 30개부터 적은 곳은 3개 정도 합니다. 첫 거래할 때는 최소 MOQ를 맞춰서 사야 하지만 거래를 트고 나면 추가 오더할 때 더 적게 주문해도 되니까 판매자에게 꼭 물어보세요. 광저우역 상권은 외국 수출용 의류나 유명 브랜드의 재고 물량 등 고품질 의류가 많습니다. 가격은 도매가치고 좀 비싸지만 백화점 수준의 품질을 찾는다면 이곳을 추천합니다. 저도 방문해서 옷 품질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유니클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의 의류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느질이며 원단이며 디자인이 유명한 브랜드의 의류와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 고퀄리티 의류 시장 바로 옆에 신발 도매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광다 신발 도매상가입니다.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큰 신발 도매 시장으로 운동화부터 구두, 아동화까지 모든 종류의 신발을 취급합니다. 규모가 커서 다 둘러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몇 군데 들어가서 문의했을 때 한국과 거래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꽤 있으셨어요. 이곳은 세계 각지의 바이어들이 찾아서 그런지 수출용 신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0행로 상권 지역은 한국과 일본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곳으로 중저가 여성 패션 의류가 주요 취급 품목입니다. 의류 시장이라고 해서 모든 건물이 의류만 취급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중간중간 가죽 가방이나 여행용 캐리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이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방문하시는 곳 인근 건물도 다녀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샤허 지역은 광저우에서 가장 큰 저가 의류 도매 집산지로 한국에서 VVIC에서 의류 구매 대행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런 트렌디한 옷을 발빠르게 유통하는 시장입니다. 흔히 동대문 의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옷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의류업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저가 시장에서 고퀄리티의 옷을 찾으셔야 경쟁력이 있으실 거예요. 이곳은 남녀 캐주얼부터 청바지까지 다양하고 이곳의 회전율이 엄청 빠른 곳인데요. 작년에 미국 대통령 대선 기간에 트럼프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진이 전 세계 대서특필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알기론 소포 나오고 8시간 만에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 저 티셔츠가 판매됐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몇천 장을 찍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저우 의류시장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지는 않지만 증산8로 시장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동복 도매시장입니다. 혹시 아동복을 취급하시는 분은 중산8로 쪽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옷이 있는데 원단이 빠지면 안되죠. 바로 중대시장인데요. 광저우는 중국 최대의 섬유 원단 도매 클러스터로 약 5km에 걸쳐 23,000여 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크고 작은 50여 개의 원단 전문 시장이 모여 있는데 아시아 최대 규모로 원단뿐만 아니라 지퍼, 단추, 레이스 등 의류 부자재 전문 시장도 있습니다. 의류나 원단 시장 쪽에 가면 한국에서 사입 삼촌이라고 불리는 배달원들이 그날 받은 주문을 포장 배송하느라 분주하고 오토바이 소리도 엄청 시끄러워요. 배달 오토바이 진짜 많기 때문에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액세서리 및 잡화 도매 시장도 광저우에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액세서리나 패션 잡화 쪽은 이웃 시장이 더 좋았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액세서리 시장은 목걸이부터 헤어 관련 제품까지 한국의 남대문 액세서리 도매상과 비슷했습니다. 브랜드 커피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도 있었는데요. 이런 곳은 시크릿하게 운영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직접 운영하는 위챗 미니 프로그램으로 고객을 초대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카카오 스토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비공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친구 추가를 해야 추후에도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했을 때 상점 웨이신 미니 프로그램을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타이강 주얼리 시장은 모자, 스카프, 헤어핀, 인형, 기념품까지 온갖 소품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밀집해 있고 트렌드에 빠른 유행 아이템이 많았고 도매 위주이지만 소매도 가능한 매장이 있으니 샘플 구매를 원하시면 매장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서호대여라는 화남국제 소상품성 시장은 각종 패션, 장식품, 예술 공예품, 선물용품을 판매하는 거대한 소상품 도매시장입니다. 이곳은 고급 장신구와 소품도 많아 가격이 약간 비싸지만 은, 실버, 액세서리나 크리스탈 등 퀄리티 있는 제품을 찾는 이들에게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광저우 인근 도시에 모이사나이트, 실버, 액세서리 제조 공장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직접 제조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반드시 샘플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광저우에 있는 전자제품 도매시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전자제품 쪽으로 도매시장을 방문하시려면 광저우보다는 선전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청베이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상가가 유명한데 이곳은 전자제품부터 완제품까지 수천 가지의 품목이 한 곳에 모여 있어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저는 휴대폰 액세서리나 휴대폰 관련 소형 주변기기를 보기 위해 방문한 곳인데요. 전자제품보다는 휴대폰 케이스, 애플워치, 스트랩 등 전자제품 관련 액세서리가 많이 있었고 맞은편 건물과 그 주변 건물을 들어가 보니 PC 부품, AV기기 및 모바일 관련 부품, 스피커, 촬영 장비 같은 소형 가전을 취급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인근 건물을 몇 군데 들어가 보니 맨 위층에 상담센터처럼 보이는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선 다수의 직원들이 컴퓨터 모니터에 1688이나 타오바오에서 판매자와 소통할 때 쓰는 알리방광 채팅창을 10개 정도 열어놓고 응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광저우 도매시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소개한 곳만 방문한다든지 에이전시를 통해 가시는 경우 현지에서 그런 물건 보려면 여기 시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면서 몇 군데 시장을 안내해 주시곤 하는데요. 그러면 진짜 시장 일부만 보고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론 인터넷에서 소개된 곳 말고 주변 일대 건물을 지하부터 위층까지 다니면서 찾은 곳이 더 괜찮은 상점이 많았습니다. 공장은 광저우 주변에 있으면서 인근 오피스 건물 위층에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도 은근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조 공장이라고 해서 다 MOQ가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문 제작도 가능했고 적게는 20개부터 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발품을 파셔야 숨은 보석 같은 매장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저우 도매시장의 숨은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렸습니다. 천년 넘게 이어진 상업 전통과 현대의 빠른 유통 시스템, 그리고 직접 발품을 팔아 찾아낸 숨은 보석 같은 매장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광저우의 다채로운 시장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소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